안녕하십니까? 미디움 KK 5성 이준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미디움에 대한 회사 소개를 약 30분 정도 하고자 합니다.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이 세미나 내용을 30분으로 좀 압축을 시켜야 하는 관계로 큰 핵심 키워드만 지금부터 30분 정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미디움 KOK가 되겠고요. 이 미디움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기술력입니다. 2018년도부터 이 미디움은 약 직원 130여 명이 지금 굉장히 잘 경영을 해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 KOK는 2019년 10월부터 전 세계 150개국에 우리 한류 문화 디지털 컨텐츠를 가지고 70명 정도의 현재 유저가 확장되어 있고 계속 많은 유저가 현재 확장이 돼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또 하나의 회사가 있는데 2007년도부터 경영을 하고 있는 더나인 컴퍼니. 이 더나인 컴퍼니는 무인 결제 시스템, 이거를 키오스크라고 부르죠. 이 세 개의 기업이 독립적으로 잘 경영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이 미디움 입장에서는 KOK 유저를 얻었고요. 이 KOK 입장에서는 이 미디움의 대단한 기술을 이제 얻게 된 거죠. 역시 이 더나인 컴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오프라인 결제를 얻었고, 그리고 이 KOK 유저와 함께 이 세 개의 기업이 연합이 되면서, 즉 인수 합병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고, 그 시점이 작년 4월 중순경입니다. 그래서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이 KOK 플랫폼을 인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4차 산업이라는 이런 4차 산업 혁명으로서 지금 대단한 기술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즉 이걸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고, 오늘은 저희 회사와 관련 있는 4차 산업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블록체인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은 법령이 가상 자산으로 되어져 있죠. 이미 작년 3월 25일부터 특검법이라고 해서 합법화가 되어져 있고, 내년부터 이제 과세, 즉 이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자산으로 인정을 했으니 이제는 세금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분명한 건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속에 우리들에게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꾸 이 대기업들이 이제 자기는 화폐를 만들어 놓죠. 이미 있는 유저를 이제 활용만 잘하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화폐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제는 이 SK랄지 이 대기업들이 자기네 자체 코인을 만드는 걸로 결정이 되어져 있고, 우리나라 2030 백만장자 이 80%가 가상자산에서 나와졌다라는 거고,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가 이제는 이 암호화폐로서 결제를 받겠다는 내용이고, 미국의 뉴욕 시장이 이 월급을 공무원인데 암호화폐로서 이제 월급을 받겠다는 이런 미국의 흐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이 코스피 이 주식 시장에 거래되는 금액보다 2배, 우리 국민 GDP의 5배 육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CBDC를 가지고 이제는 NFT화를 시킨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신한은행이 자기네 자체 암호화폐를 만들겠다. 이런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에 주식을 취급했던 뉴욕 증권거래소도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워낙 많은 이와 같은 시장의 흐름이 있다 보니 이제 암호화폐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취급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독일의 40개 은행이 이제 암호화폐를 수탁 서비스. 자, 우리나라에 금융관리감독위원회가 있는데 이제는 디지털 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영국의 중앙은행이 이제는 CBDC를, 그리고 페이팔,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나 아멕스, 유니온페이를 뭔가 신용카드를 결제를 대행해주는 이런 플랫폼마저도 이제는 코인을 직접 자기네 자체 암호화폐를 만들겠다. 지금 이 수많은 돈들이 이런 암호화폐 스테이킹 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즉 은행, 신용카드, 증권 거래소마저도 이제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죠. 자, 네 번째는
IoT라는 사물 인터넷, 저 이제는 모니터가 아니라 사물 기반에서 이제 인터넷을 즐기는, 그리고 다섯 번째 AR이라고 해서 증강현실, 그 있는 사실을 훨씬 더 증강을 시켜놓을 수 있는, 즉 예를 들면 애플이나 삼성이 대표적인데 글래스 고글 하나를 써버림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증강을 시켜놓는 것. 여섯 번째는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마음껏 즐기게 만드는, 이 AR과 이 VR을 합쳐놓은 기술을 메타버스라고 부르죠. 메타란 얘기는 추월하다, 이제 유니버스는 현재,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 현재를 추월해버리는 기술.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기업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제페토, 무려 2억 5천만 명 이상의 유저가 만들어져 있고, 특히 SK의 이 브랜드랄지, 저희는 3년째 호텔킹이라는 메타버스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정부가 2025년까지 49조를 투자하겠다. 그중에 이미 1차 2조 6천억을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에, 이 메타버스가 있으려면 그 기반이 블록체인이니까 여기에 정부마저도 앞장을 서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네이버랄지 카카오가 500개의 기업이 메타버스에 이렇게 뛰어들고 있고, 은행도 변하고 있죠. 은행이 이 암호화폐를 수탁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는 이와 같은 메타버스까지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꾸면서 메타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카카오랄지 넷마블이랄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랄지, 그리고 현대그룹도 신년회를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수천 명의 임원들이 모여져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에서 모을 수 없으니 이제는 현대그룹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SK가 NFT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 특히나 거래소, 호빗이라는 거래소에 무려 900억을 투자를 하고 있고, 방탄소년단 NFT, 난펀지블 토큰이라고 해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 두산베어스 프로야구 선수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 영상을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으로 거래를 한다랄지, 혹은 나이키, 아디다스,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이 무려 4천조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디즈니, 뉴욕 자유의 여신상이 무려 700도의 가치가 올라갈 정도로 유튜브랄지, MBC, 복면가왕, 혹은 무한도전, 유재석 씨나 신봉선 씨, 무려 신봉선 씨는 이 NFT에서 3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될 정도로, 그리고 이 CU마켓을 이 가상 공간에 메타버스에 넣어놓고 각기 그 안에서 어떤 이런 또 운영을 하는, 이미 이제 대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나 축제를 즐길 수 없으니 가상 공간에서 신입생 환영회 내지는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건설업계, 롯데건설마저도 LG가 TV 세탁기를 가상 공간에 넣어놓고 마음껏 즐기게 만들어 놓고 이 수익은 기부를 하겠다. 현 시대에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 워낙 메타버스에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 메타버스 관련주, ETF라고 부르죠.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해서 이쪽에 삼성과 미래에셋에 무려 3일 만에 1,000억 이상의 자산이 몰릴 정도로, 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는 호텔킹이라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호텔 행위를 즐기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뭐가 나오냐면 KOK 토큰이 나오고 있고요. 이 KOK 토큰을 거래소로 이제 넘기게 되면 현금화를 시킬 수 있죠. 3년째 이 가상 공간에 호텔을 넣어놓고 이 호텔킹이라는 거를 잘 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호텔킹이라는 이 메타버스가 무려 100배 이상의 가치가 올라갈 정도로, 또 2년 전에 받아두었던 KOK 토큰의 가치가 44배가 가격이 상승이 될 정도로 140배 이상의 가치가 높아져 있는 메타버스 3년째 잘하고 있고요. 자, 미디움의 핵심적인 기술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머지리티라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 머지리티는 AI, 인공지능, IoT, 사물 인터넷, 그리고 AR이라는 증강현실, 이 세 가지 기술이 쓰여진 게 머지리티입니다. 머지란 얘기는 합치다, 리티는 리얼리티. 이 머지리티 기술을 가지고 SNS,
그동안에는 이 모바일 환경의 SNS였는데 이제는 모바일 환경을 뛰어넘는 거죠. 즉 사물 공간에서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뭔가 소통을 하는 이거를 머지리티에서 소통할 수 있고요. 하나 이제는 쇼핑의 문화가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어지냐? 우리 휴대폰으로 이 사물을 비춰버리면 사물이 인식이 돼서 그 안에서 최저가, 어디가 최저가를 판매를 하고 있는지 리뷰, 광고, 결제까지 신개념 쇼핑 서비스, 또 머지를 이용해서 게임, 머지를 이용한 교육, 이제 다양한 이 머지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쓰여질 수 있는 기술. 특히나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SNS는 전 세계 언어가 실시간 번역이 되는 서비스가 또한 지원이 되겠죠. 자, 또 하나는 이 머지 기술을 가지고 휴대폰으로 이 사물을 비춰버리면 현실에 있는 이와 같은 사물이 가상 공간으로 넣어버릴 수 있죠. 그 안에서 메타버스와 함께 NFT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신개념 메타버스, 신개념 NFT, 이것 또한 머지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신개념의 또 하나의 메타버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대단한 기술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어져 있으니 이제 올해 6월 안에 저희 머지리티가 이제 출시가 될 겁니다. 그때 많은 이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상에서 이제 보도된 내용이고요. 자, 또 하나는 MDL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MDL은 미디움의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디움 디스트리뷰티드 레저라고 해서 미디움에 분산된 장부, 이 기술은 이 모든 업무를 빠르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기존에 나와 있는 암호화폐의 최대 맹점이 뭐냐? 첫 번째, 사용처가 없다, 쓰여질 곳이 없다, 즉 화폐로서 기능이 다 되지 못한다. 두 번째, 결제를 하려고 보니 결제되는 처리 속도가 너무 늦다,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다. 세 번째, 이미 전 세계 유명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안 돼 있는 암호화폐가 많죠. 설령 유명한 암호화폐마저도 상장은 돼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죠. 하나는 사용처, 하나는 사용하는데 처리되는 속도가 너무 늦다. 그 중에 이 비트코인은 초당 처리되는 속도, 즉 트랜잭션 퍼 세컨드라고 부르죠. 초당 처리되는 속도가 1초에 7건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이더리움은 23건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1초에 15,000건 정도가 처리가 가능한 대단한 기술이 저희 미디움이 가지고 있는 MDL이라는 블록체인 가속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미디움 블록체인이 전 세계 최고 성능 국제 공인 인증에 성공이 되어져 있다. 우리 한국 시험 인증원으로부터 이미 인증에 15,000 TPS에 성공이 되어졌다는 내용이고요. 심지어는 1초에 3만까지 그리고 이미 10만까지 상용화가 되어져 있고 이제는 100만에 도전하고 있고요. 최소 1초에 15,000건이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서 한국도로교통공사, 즉 하이패스죠. 하이패스에 우리가 딱 통과가 되면 1초에 15,000건까지 결제가 가능하다.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이죠. 국토교통부, 금융결제원, 조폐공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전파진흥협회 등등이죠. 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뭐 당국대학교, 심지어는 삼성, LG, SK, 우리가 잘 아는 IBM, 아시아나항공, 금호그룹이죠. 뭐 한화그룹, 그리고 이미 이와 같은 미디움이 한국조폐공사에 이런 블록체인 수행 기관으로 낙찰이 되어져 있는데 16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16개 중에 주식회사 미디움, 김판종, 낙찰가, 무슨 얘기냐? 이미 정부 기관 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이,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저희 이 미디움의 MDL 기술이 대기업에 현재 들어가져 있다. 이것만 놓고 봐도 이 기술이 검증이 이제 되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제휴도 되어져 있죠. 인도네시아의 TV 홈쇼핑 중에 스마일 홈쇼핑에서 우리 MDL 기술로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KUK 토큰으로 결제를 받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제휴죠. 그리고 작년 한 해 우리 한국의 히트 상품으로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작년 연말에
각기 그 분야의 대상을 시상을 했는데 이 블록체인 분야에 저희 김판종 미디엄 CEO가 되겠죠. 이 블록체인 분야의 미디엄이 이미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 즉 이미 벌써 이제 증명이 되어졌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KOK를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KOK는 우리 한류 문화 디지털 컨텐츠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게임도 잘 만들고요. 전 세계 게임 시장의 약 50%가 한국에서 내는 게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수익은 구글, 즉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게임이 가능하니까 구글이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역시 한국이 음악성도 뛰어납니다. K-팝의 열풍이 대단하죠. 역시 수익은 유튜브가 가져가는 거고, 뭐 우리 대한민국 당연히 영화 드라마 잘 만들죠. 뭐 재작년에 기생충, 작년에 미나리, 무려 이 아카데미 혹은 골든글러브 시상이 될 정도로, 작년에 오징어 게임, 지옥,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이미 오징어 게임을 능가해버렸죠. 근데 수익은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애플이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이와 같은 이 드라마, 영화에서 인기가 많았던 농촌 드라마는 호미, 사극 드라마는 선비들이 갓을 쓰고 나오고 있고,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랄지 아니면 도시락이랄지 이 아마존에서 판매가 1위가 돼버릴 정도로 이와 같은 플랫폼은 전부 해외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런 플랫폼의 막대한 수익은 우리 한류의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심지어는 이 넷플릭스로 가져가는 돈이 90%가 미국으로, 10% 정도만 한국에 머물 정도로, 자, 저희도 역시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컨텐츠와 저희와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컨텐츠에서 이제 농촌 드라마의 홈이나 가시나 아마존에서 판매가 1위가 되니까 놓고 보면 거의 다가 해외 컨텐츠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웹툰, 일본이 만화 종주국이죠. 근데 그 일본을 한국이 제꼈어요. 일본의 카카오 웹툰, 카카오 피코마로 불려져 있습니다만 무려 3,000명 이상의 유저가 만들어질 정도로, 미국이나 프랑스는 네이버 웹툰이 1위를 할 정도로, 심지어는 일본은 드라마 인기 순위 1위에서 10위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9개가 한국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SNS, 광고, 제휴, 아까 인도네시아 스마일 홈쇼핑이 제휴가 되어 있듯이 대만의 로또, 휘다로또라고 해서 저희와 제휴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호텔, 카지노랄지 아니면 호텔 리조트랄지 뭐 등등의 이미 제휴가 되어져 있어 쓰여질 수 있는 오프라인,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우리 한류에 관련되어 있는 매니아들이 많은데 우리 KUK에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있는 기사 내용은 넷플릭스로 수많은 이런 이익들이 90%가 미국으로 간다는 이제 내용들이 되겠고요. 즉 구글과 애플에서도 수수료가 무려 30%, 심지어는 갑질까지. 그런데 이제 저희와 잠시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자, 저희는 지금까지 여기 있는 플랫폼을 이용을 했어요. 지금까지 뭐 구글이든 아니면 페이스북이든 아마존이든 넷플릭스든 카카오든 네이버든 유튜브든 이제 저희 KUK 플랫폼이죠. 어떤 차이가 있냐? 여기는 수수료가 30%, 저희는 수수료가 약 5에서 15%, 그리고 여기는 거의 결제가 현금 내지는 신용카드, 저희는 결제 수단이 KUK 토큰이에요. 여기는 마일리지가 있어도 적죠. 근데 저희는 마일리지가 무려 최소 약 50에서 100%에서 때로는 200%, 300%, 400%까지 다시 적립을 시켜서 이 KUK를 다시 체불을 해서 되돌려드린다라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우리 명절 구정 때 200% 이벤트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정관장의 홍삼이랄지 아니면 구찌의 명품백이랄지, 구찌 명품백을 280만원에 KUK를 결제를 했죠. 200%니까 560만원을 KUK에 다시 되돌려주고, 구찌 280만원 명품백이 나에게 무료로 당연히 배송이 되는 거고, 이처럼 그동안의 지출, 소비로 끝났던 것이 나에게 다시 단순한 소비 지출이 아니라 마일리지로 다시 200%가 되돌아오는, 자, 이와 같은 대단한 경쟁력을 갖고 있죠. 자, 아직까지는 저희처럼 이렇게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면서 무려 그렇게 많은 이벤트로서 다시 되돌려주는 시스템이 없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독창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저희가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KOK 컨텐츠에서 영화를 즐기면 일주일 동안 영화를 시청하는데 약 2,500원어치 KOK 토큰으로 결제하면 돼요. 실시간 나에게 100% 2,500원의 KOK를 다시 마일드 적립을 시켜줍니다. 나는 이걸 가지고 제 차 사용을 하든 아니면 거래소로 넘겨서 현금화를 시키든. 자, 다시 얘기하면 쓰여지는 생태계를 갖고 있다. 이미 전 세계인들이 한류를 많이 좋아해주고 있는데 쓰여질 곳 생태계가 있다. 쓰여지는데 전혀 불편함이 이제 없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는 수많은 이런 플랫폼들이 수익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 유저들에게 이익을 공유하고, 즉 상생, 서로 나누고, 즉 우리 유저들이 마치 그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주주인 것처럼 뭔가를 나누는 기업,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우리가 플랫폼 경제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활용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차세대 경제 모델은 뭐냐? 뭔가 그 유저들에게 다시 이익을 공유하는 프로토콜 경제. 실제로 저희가 프로토콜 경제를 한다는 내용이죠. 뭔가 서로 규약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이익을 공유하는 걸 프로토콜 경제라고 부르고 있고, 저희 현재 미디움이 프로토콜 경제를 하고 있다. 즉 우리들에게 뭔가 기회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떤 기업들이 결국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냐, 이걸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유럽의 베를린, 이스라엘의 실리콘밸리랄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그 안에서 유저들에게 뭔가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코인을 만들어서 이제 코인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 근데 저희는 3년째 잘하고 있죠. 이제 무료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유저들을 어떻게 하면 그 안에 머물게 만들 것인가. 근데 저희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 유저들에게 뭔가를 나누는, 자, 결국 유저가 결국은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 평가를 받죠. 안타깝게도 배달의 민족이 1,000만 명이 넘으면서 독일 기업에 뭔가 매각을 했던 내용들이죠. 우리 유저 한 명당 47만 원의 가치를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저희 기업도 결국은 유저를 확장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저희 이제 쓰여지는 겁니다. 페이먼트, 즉 KOK로 오프라인에서 쓰여지는 거죠. 이걸 키오스크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뭐 CGV 영화관, 맥도날드, 롯데리아, 뭐 버거킹, 뭐 프로야구장, 프로농구장,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호텔 등등에서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결제, 오프라인 결제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제 쓰여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왜 이걸 쓰게 만들까? 뭔가 혜택을 주면서 이 쓰여진 거는 전부 다 소각이 됩니다. 즉 없어진다는 얘기죠. 당연히 희소 가치성이 이제 높아지죠. 그러려면 내가 KOK 토큰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기업은 KOK 토큰을 팔지를 않아요. 단지 참여자들에게 채굴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약 50억 개를 채굴을 해서 15억 개가 채굴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첫 해에 5억 개, 두 번째에 4억 개, 약 9억 개 정도가 현재 채굴이 되어져 있고, 이제 6억 개 남짓 남아져 있는 거죠. 이제 약 3년에 끝날지, 이제 5년에 지나서 끝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15억 개가 다 채굴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업은 35억 개가 회사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15억 개가 먼저 채굴이 되고, 그 이후에 회사에 35억 개가 채굴이 돼서 이미 15억 개에서 부족한 부분, 즉 소각된 걸 채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35억 개가 수익이 되는 거고. 자, 저희 이 KOK를 개발한 개발자예요. 최영규 이제 기술 담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디움의 이제 오너입니다. 김판종 CEO가 되겠고, 저희 채굴 방식은 참여 증명 방식이라고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좀 달라요. 자, 비트코인은 채굴이 되려면 사양이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죠.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 전기세 부담이 크죠. 한 개가 채굴이 되려면 세 번째, 시간도 많이 걸리죠. 즉, 이 원가에 대한 시간과 투자 비용,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개인의 부담이 없어요. 기업에서도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참여 증명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토마스 프레이라고
구글이 선정한 전 세계 미래학자 1위로 선정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수많은 기업에 러브콜이 있었으나 저희 KOK의 기술 고문으로 합류를 하셨고, 왜 합류를 했는지 인터뷰를 해보니 첫 번째 철학, 즉 방향성이 맞는 거고, 두 번째 이와 같은 기업에 뭔가 조언을 해주게 되면 이 KOK, 즉 기업의 이 성장 여지가 충분히 많다라는 거죠. 즉 계약관계가 KOK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전세계 미래학자 1위로 선정된 분이 저희 회사를 이미 검증을 사실은 끝내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신뢰도가 이미 검증이 된 내용이, 여기는 토마스 프레이라는 분, 한국에 오셔서 KBS에서 강연도 했어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 10년 안에 20억 개 직업이 사라진다, 새로운 걸로 대체가 된다. 그 분야가 뭐냐,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다. 그래서 저희 아마 회사의 많은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블록체인의 또 전문가들 두 분을 모시기도 했죠. 현재 상장된 거래소입니다. 8군데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요. 전 세계 5등 거래소 쿠코인,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비트렉스, 한국에 있는 비트글로벌, 전 세계 홍콩에 있는 22 정도 되는 거래소, 베트남, 그리고 몽골, 인도네시아의 인도닥스라는 512만 명의 유저가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대형 거래소에도 현재 상장이 되어져 있고, 즉 우리가 원하는 각기 국가의 화폐로 교환이 가능하다. 아마 암호화폐를 하신 분들은 코인마켓캡이라고 아실 거예요. 자, 이 코인마켓캡은 뭐냐면 전 세계 그래도 메이저 글로벌 거래소에 2군데 이상 상장된 암호화폐만 이 마켓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약 16,000개 정도가 현재 등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도 쓸만한 괜찮은 암호화폐는 약 16,000개 남짓 있다. 그 중에 저희 KOK도 등재가 되어져 있어요. 이 16,000개 중에 자기네 자체 기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인넷이라고 불러요. 이 메인넷 전 단계가 MVP고 MVP 전 단계가 테스트넷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년 2개월 정도 현재 이 회사를 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테스트넷 단계도 거쳤고 MVP 단계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달 2월 말이면 저희가 드디어 메인넷이 공개가 됩니다. 즉 자체 기술,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 땅에 자기 건물을 짓는 거, 즉 건물주가 되는 거죠. 건물주가 아닌 데는 임차인이 되겠죠. 세를 내야 되겠죠. 근데 저희도 그동안에 이더리움 기반으로 세를 냈어요. 즉 이 암호화폐를 이동을 시키는 데는 두 가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두 번째는 그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암호화폐를 이동시키는 수수료, 이거를 가스비라고 부르죠. 자동차가 이동이 되려면 가스가 필요하듯이 이 암호화폐가 이동이 되려면 역시 똑같은 이 가스비가 들어가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이 가스비가 비싸죠. 굉장히 비싸죠. 보통 7, 8만원, 때로는 1, 20만원, 2, 30만원 정도. 근데 저희는 이 가스비가 100원대가 될 거예요. 100원대가 되면 이제 이 그동안에 지불했던, 이더리움 재단에 지불했던 이 가스비가 이제는 회사가 받게 되겠죠. 회사는 이와 같은 100원대 정도의 가스비를 받음에 따라서 D앱, 그동안에 혹은 블록체인 프로젝터들이 이제 저희 KOK의 블록체인 기술이 대단하니까, 가스비가 저렴하니까 우리 KOK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토큰이 만들어지겠죠. 또 블록체인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가스비를 분명히 저렴함에 따라서 아마 제휴가, 즉 우리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유저들이 많아질 겁니다. 우리 자체 유저 플러스 외부 유저, 이걸로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수익의 재원이 만들어집니다. 그 재원을 우리는 커뮤니티 프리라고 부르고 있고, 분명한 건 현재 메인넷이 아직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위권 정도 현재 이미 순위가 랭크가 되어져 있고, 이 메인넷이 되게 되면 아마 수많은 거래소에서 자체 상장을 시킬 것이고, 전 세계 메이저 글로벌 거래소에 실제로 상장이 굉장히 많이 쉬워지는 그 기준 잣대가 메인넷입니다. 이 메인넷이 이제 없으면 토큰, 메인넷이 있으면 코인, 저희가 전 세계 메인넷이 50여 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단한 이 가치죠. 지금 환상적인 이 현재 아마 이 그림이 보여질 텐데, 2년 전에 약 140원, 1달러를 1,000원으로 140원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졌고요.
한 번 오를 때 10원 정도 가치가 올랐어요. 20원. 어느 시점에선가 100원. 그러다가 300원, 500원, 1000원, 1400원까지 오른 적이 있고 무려 2년 정도 만에 44배, 4428%의 가치가 성장이 됐고 작년 1년 동안 2200%, 인베스트닷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의 상승을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이 상승률이 전 세계 탑5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무려 2200%. 현재는 약 6.2달러, 1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6200원. 무려 44배가 상승이 되어져 있고 앞으로도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은 이제 그런 기업이고요. 5년 전에 시작할 때 최소한 5년이 지나면 이제 3년 남았죠. 100불 정도가 못 갈 이유가 없다라고 시작을 했고 이제는 그 뒤에 미디움과 함께 더나인 컴퍼니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와는 판이 많이 달라져 있죠. 자, 결국은 앞으로도 충분한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와 공급의 차이인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토큰 이코노미라고 불러요. 다시 얘기하면 이 남아있는 15억 개는 자꾸 줄어드니까 처음에 본인이 스테이킹을 해놨을 때 12%를 약 평균 월 9%, 7% 지금 약 4%를 드리고 있고요. 대신 이 가격이 상승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앞으로 가치가 많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쓰여진 것이 전부 다 소각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원화 정책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결국 토큰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왜 이 토큰이 가격이 상승이 될까? 그 중에 첫 번째 메인넷, 두 번째 블록체인, 가장 빠른 블록체인, 아까 말씀드렸던 MDL이라는, 세 번째 NFT에 최적화되어 있는 KOK 토큰, 네 번째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는 KOK 토큰, 다섯 번째 결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글로벌 거래소에 계속 상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쓰여질 곳, 말씀드렸던 대로 한류 문화 콘텐츠 MD페이라고 해서 결제하는 실시간 영수증이,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제휴, 아울러서 소각정책, 쓰여지는 거는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토큰 이코노미에 의해서 공급량이 감소되니까 가격이 상승되는 속도는 빨라지고, 메타버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KOK 토큰, 그리고 유저가 현재 150개 국가인데 약 70만 명 정도 되는데 계속 유저가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저희는 ICO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팔지 않았어요. 시간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채굴해서 드리는, 누구에게? 참여자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원화 정책에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그럼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이 KOK의 유저들이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 정보를 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고, 꼭 정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셔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